네, 이어서 더 이슈입니다.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주가 더 달릴 수 있을까 시장에서는 의문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매수 심리 확산 기조가 나타나면서 뚜렷한 우상향 곡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동차주에 대한 투자 전략 오늘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뉴욕에서는 모터쇼가 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현대차가 엔트리 SUV 베뉴를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습니다. 작은 사이즈지만 굉장히 똑똑한 신차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이렇게 신차로 인한 판매가 증가하게 되면서 재고율이 감소하게 될 거고요. 판매 인센티브도 줄어들게 되면서 이익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시각들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을 한번 보시면은요. 네, 중국 시장에서도 청신호가 들어올 만한 조짐들이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 자동차 수요 부양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판매 대수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자동차주들 1분기 실적도 양호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기대감들이 거의 다 반영이 되면서 보시면은 주가 단기간의 레벨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추세 상승 가능성을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조금 더 확인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과 전략이 필요할지 오늘 점검 도와드려 볼 텐데요. 먼저 산업연구원의 이항구 박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금 자동차 수출 회복 조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박사님께서는 향후 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 1, 4분기 결산을 해보면은 완성차 부품 수출은 금액 기준으로 볼 때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한 4.7% 그리고 3.0%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아마 1, 4분기가 좀 기대보다는 좋았다 하는 평가를 내리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걸 월별로 좀 살펴보면은 완성차 수출은 1월하고 2월에는 증가했지만 3월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한 1.3%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동차 부품 수출도 1월에는 증가했지만 2월하고 3월에 계속 연이어서 좀 감소했기 때문에 월별로 살펴볼 적에는 1월, 2월에 약간 반짝하던 것이 2월, 3월에 들어와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또 특히 우리는 수출 비중, 해외 판매 비중이 높기 때문에 그 해외 판매 이 동향을 좀 잘 봐야 됩니다. 그런데 한 50% 세계 판매 50%를 넘고 있는 세계 3대 시장인 중국, EU 그리고 미국의 1, 4분기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모두 다 이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전체로 볼 적에도 세계 자동차 판매가 9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국내 업체들뿐만 아니라 사실 전반적인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상황이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9년 만에 지금 감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시장에서 정말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과제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게 됩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대표적인 수출주거든요. 네, 글로벌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한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이 네. 필요할까요? 우리 완성차 업체는 세계 5위의 내연기관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한 2007년에서 14년 사이에 거의 배증, 그러니까 한 400만 대 팔던 그런 실적에서 800만 대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양적 성장을 달성했다고도 봅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좀 질적 성장, 이것은 결과적으로 혁신 역량 강화인데 여기엔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전문 인력들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면에서 우리가 경쟁국들하고 비교할 적에는 굉장히 상당히 좀 부진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물론 아직 전기 동력 자동차가 올해 한 250만 대 이상 판매되고 또 자율주행 자동차는 연말에 소수의 모델이 나와서 그렇게 큰 시장을 형성하지 않지만 특히 젊은층 소비자들이 이런 미래차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이들 소비 계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미래차 산업에서의 경쟁력 확보가 좀 시급한 문제라고도 보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미래차 부분에서의 과연 현대차 그룹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좀 불안한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전기보다는 수소차 쪽으로 좀 정부도 그렇고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된 자금 투입도 이뤄져야 될 것 같은데 이 미래차 쪽에서의 현대차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나 볼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는 세계 최고의 배터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배터리 업체들의 경쟁력이죠. 그렇지만 전기차 쪽에서는 그나마 우리가 선진국 일본이 전기차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보면은 한 100 정도를 놓고 볼 때 우리가 한 9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율차 쪽으로 가면은 어떻게 보면 미국이 지금 가장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미국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한 82 정도의 수준에 좀 그치고 있는, 자동차 산업은 뭐 완성차 업체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부품 업체와 또 연관 산업이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 넓은 연관 산업, 특히 생태계 전체 경쟁력이 뒷받침돼야만 또 미래차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동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한구 박사의 좀 시각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신기수 전문가 연결해서요. 네, 주식시장에서의 판도 변화 흐름들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자동차주 저희 보려고 하는데 전반적인 매기 확산이 나타나면서 어제는 기아차와 함께 부품주 쪽에서도 신고가가 좀 나왔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시세 먼저 좀 살펴볼까요? 오늘도 이제 현대차는 상승권에 가고 있네요. 현대차는 어제 이제 연중 신고가를 냈고요. 근데 바닥권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겁니다. 45% 상승권에 있고요. 근데 이제 이평선 배열로 보면은 지금 뭐 정배열 초기 단계로 봐야 되겠죠. 61선, 121선 지금 정배열 만들고 있고, 121선 이평선은 인제서 머리를 좀 드는 이제 그런 초기 단계라서 시세가 아직까지 금방 죽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좀 힘들겠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신고가를 냈었죠. 연중 신고가를 4월 4일 날 낸 이후에 지금 뭐 바닥권에서 보면 65% 더 많이 올라와 있고요. 12거래일지 오늘 13거래일째 이제 5일선을 지지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뭐 강하다 볼 수 있겠고, 뭐 이동평균선도 지금 정배열 그 이평선 그 2개월 좀 늘려가는 구간이고, 뭐 평화전공이니 화신이 세방전지 이런 쪽들은 뭐 이제 급등 양상을 좀 보이면서 먼저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뭐 여러 가지 부품주들이 신고가를 내기 시작한 것이 아니고 벌써 이제 그 자동차 부품들 중에는 먼저 올라온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고,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반등의 실체를 저희가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읽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계적으로는 뭐 연고점, 뭐 신고가입니다긴 합니다만은 연봉으로 보면은 또 많이 좀 눌려 있는 자리라서 이게 추세 상승일까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반신반의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정리하고 계세요? 업종 전반에 이제 신고가가 많이 나고 있고, 또 급등 양상을 보이는 이제 종목들도 많이 보이고 있고, 또 이평선은 정배열화되는 이제 그런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두 종목이 아니고 이쪽 섹터 전반적으로 이렇게 매기가 돌 때는요, 그렇게 쉽게 죽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시장 자체가 박스권 상단에 와 있으면서 시장이 좀 이제 좀 부진한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그 수익률이 좀 두드러진 이런 그 섹터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부각이 될 수 있고요. 오히려 매기들이 이쪽으로 또 대안투자 형태로 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어서 지금 뭐 많이 올라온 종목도 있지만은 어쨌든 뭐 추세 어디까지 추세를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한두 파동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좀 보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뭐 중국 쪽에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나오면서 로컬 업체들이 또 상당히 좀 주가가 일제히 상승 기록을 했거든요. 뭐 그레이트월 6% 이상, 뭐 샹간도 있고, 뭐 그릴리도 있고, 바이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전부 다들 중국 쪽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의 이제 자동차 업종들은 전부 다 중국 시장을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도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고, 현대차가 특히 어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업종에 대한 시세가 조금 더 지속될 거라는 신뢰를 좀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상으로 보더라도 뭐 상당히 좀 뭐 평화정고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온 듯 싶지만 PBR 0.4배, 뭐 서현이와 같은 경우에도 0.3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작년에 상당히 좀 많이 밸류가 저평가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권에서 크게 걱정하기보다는 올라와 있다고 해서 조금은 더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좀 옆으로 횡보하겠지만은 이제서 신고가 내는 종목들은 조금 더 시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상승세는 멈추지 않았다라는 시각에서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미국과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회복되는지 여부가 이 상승의 각도를 조금 조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뭐 상하이 모터쇼에 이어서 지금 뉴욕 모터쇼에 나가서 또 좋은 평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본격적인 실적 회복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그리고 어느 정도 시점으로 보시는지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뭐 그 미국하고 중국하고에서의 이제 실적이 상당히 좀 뭐 중요하겠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제 우리 시장의 현대차를 또 이제 다른 종목들을 신고가를 내게 하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4월 달에 자동차 산업 부양책들이 좀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 3월 달에도 한번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그거는 이제 증치세, 우리나라 이제 부가세 부분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좀 이제 완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동차 판매 실적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그림에 보시면은 중국 자동차 도매 판매 추이 그리고 소매 판매 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닥 반등은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년 대비해 가지고 아직까지 플러스권으로 돌아서고 있지 못하지만은 어쨌든 바닥은 찍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빠지지는 않겠구나 판매 추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그 4월 첫 주에 이제 이번 달이 참 중요하죠. 4월 첫 주에 이제 중국 자동차 소매 판매를 보시면은 소매 판매가 작년 대비 가지고 8% 정도 첫 주에 예상치를 좀 상회했습니다. 도매는 근데 이제 작년 대비해서 6% 정도가 빠졌는데요. 좀 부진한 것 같기는 하지만 작년에 그 4월 첫 주에 13%가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올라온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워낙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기고 효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서 나쁘지 않다. 중국 쪽에는 이렇게 이제 보이고요. 미국 쪽에는 제가 자료를 드리지는 않았지만은 미국 쪽에도 현대차는 알라바마 공장, 또 기아차는 이제 조지아 공장 그 관련해 가지고 알라바마 쪽에서는 작년에 이제 그 출고가 뭐 320만 대, 32만 대 출고가 됐는데 올해 이제 34만 대 정도 출고를 좀 할 걸로 이제 예상되고 있어서 어쨌든 늘고 있다. 또 기아차도 뭐 23만 대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8만 대로 늘 것 같고요. 그렇게 됨으로써 현대차의 미국 법인 HMA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에 벌써 이 매출 손익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가 4분기 때 살짝 가라앉았었는데 올해는 조금 더 늘 것 같고요. 플러스권으로는 유지가 될 것 같고 KMA 이제 기아차 미국 판매법이죠. 이쪽도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뭐 실적 감소를 좀 줄여 나갈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쁘지는 않게 전망들을 지금 미국 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 중국 쪽에 또 이제 뭐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계속 이제 뭐 회복은 좀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신차죠. 현대차, 기아차 신차 출시인데요. 일단 첫 번째 표를 보시면 현대차 신차 출시 스케줄을 보시면은 작년도에는 신차 판매가 거의 신차 낸 게 팰리세이드하고 제네시스 G90밖에 없었죠. 근데 올해 보시면은 뭐 1분기, 2분기 해가지고 계속 잘 나옵니다. 또 기아차도 보시면은 작년에 뭐 소울 FMC, RV 국내하고 미국에 낸 거밖에 없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하반기 계속 나옵니다. 이제 신차 효과가 아마 올해 있을 걸로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타면서 어쨌든 실적이 조금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본격화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는 어쨌든 점진적 회복 전망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워낙 밸류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점진적 회복 전망만으로도 주가 상승 흐름은 조금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점쳐봅니다. 신차로 얼마나 G2 소비자들의 마음을 좀 뺏을 수 있을까를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저희가 자동차주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분명히 리스크 요인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까요? 네, 먼저 이제 그 중국하고 미국 쪽에는 조금 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유럽 쪽에는 또 이제 자동차 판매량이 계속해서 지금 감소 추세에 있거든요. 유럽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그림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대기아 유럽 판매 볼륨이 최근에 이제 5개월간 계속해서 지금 감소세를 지속 중입니다. 유럽 쪽에는 이제 그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자동차 그 검사에 대한 부분들이 규제가 강화됐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들 자동차 판매가 줄고 있고 현대기아차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분들을 타면서 감소세를 좀 이어지고 있다. 유럽 쪽에가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는 부분들이 있겠고 또 뭐 노사 분쟁 문제는 매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절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또 임금 상승 압력도 계속 있고 물론 올해 상반기에는 팰리세이드 관련해 가지고 뭐 이제 노사 합의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도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뭐 매년 어쨌든 그 자동차 업종에는 어떤 걸림돌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중국 쪽인데 우리나라 현대기아차만 보고 있던 소비자들이 이제는 뭐 중국 쪽의 로컬 업체들 그런 부분에 이제 그 상당히 좀 자기네들 회사들에 대한 국내 자동차, 중국 국내 자동차에 대한 신뢰도 같은 것들이 좀 증가하고 있다 그래요. 그런 로컬 업체들이 상당히 좀 약진을 하게 된다면은 상대적으로 중국 내에서 외국 자동차인 현대기아차의
어떤 그런 MS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예상들을 좀 해볼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그 리스크 요인 또 이제 기대 요인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1분기보다는 2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 시장이 판단을 할 것 같아요. 1분기 때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면은 2분기 때는 그게 실제로 숫자로 어느 정도 좀 찍혀줘야 됩니다. 매달 지금 그 3월, 4월 이렇게 월별로 실적이 지금 점검 좀 되고 있지만 어쨌든 2분기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상승 추세가 나온다 또는 뭐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바닥은 찍고 반등이 좀 나온다 하는 어떤 그런 확실한 숫자 같은 것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게 2분기 때까지 안 보여진다면은 그 실적 그 숫자 자체가 하나의 리스크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요, 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호신 장관을 만나서 국내산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조금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좀 시일은 있습니다만 5월 중순경에 고관세율 부과와 또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 결정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늘 그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미국 쪽에는 그것이 늘 뭐 어깨 위에 짐처럼 이제 관세 부분은 남아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온 지가 상당히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쩌면 시장에서는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소화는 이미 됐다 이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요즘에 그 얘기가 나온 지가 한참 된 이후에도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라든가 기아차의 주가 흐름 같은 것들을 보게 되면 또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또 이제 미국 쪽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로 어떤 협상 같은 것들이 또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 또 EU와 미국과 그런 어떤 자동차 관세 부과에 관련된 부분들의 협상 흐름 같은 것들을 봐도 지금 부분에서 확실히 그 관세 부과가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쩌면 잘 풀릴 수도 있겠다는 긍정적인 기대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뭐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의 흔들림, 단기 흔들림 정도로 우리 주가들이 우리 자동차 주가가 좀 소화를 하지 않을까 싶고 많이 이 주가에는 어쨌든 투자자들의 심리에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반영이 됐다, 이미 소화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동안에 지금 자동차 관련 종목들의 사태가 쭉 나왔는데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제까지 뭐 신고가 낸 종목들도 있어서 오늘은 거의 다 음봉권 패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눌림목 구간에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이번에는 좀 전략을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탑픽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실지 또 궁금하네요. 자동차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은 부품주들 중에 상당히 지금 이격을 많이 벌린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서 뭐 신고가를 낸 종목도 있고, 또 아직까지 바닥권에서 옆으로 이제 횡보하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종목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업종 자체, 어떤 섹터 자체가 움직일 때는 좀 그 시세가 강한 종목들의 시세가 더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눌려 있다고 해가지고 아직까지 신고가 돌파도 안 되고 바닥권에서 횡보하고 있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을 접근하시기보다는 신고가를 좀 내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가 좀 어느 정도 이제 이동평균선들도 정배열 상태로 정리가 되는 이제 그런 형태의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아마 이제 수익률 측면에서 괜찮을 거라 보고 있고, 이제 한 가지 뭐냐면 자동차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동차 섹터 전반적으로 조금 더 매기가 이어갈 걸로는 보고 있지만 중기나 장기적으로 지금 투자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스윙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종목으로 보게 되면은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조금 더 강하죠. 이동평균선도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아차를 바로 지금 뭐 매수를 하실 자리는 아니지만은 어쨌든 기아차가 조정 구간에 들어온 이후에는 반등이 또 빠르게 나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기아차가 눌린 구간에 왔을 적에 11선 정도 살짝 깨는 정도, 아마 제 생각에는 한 4만 원 정도까지 내려오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단기 고점 형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정 구간에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조정 구간에 들어올 때 기아차가 약해졌으니까 안 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올라왔고 강한 종목이니까 조정 구간에 들어오면은 빠르게 또 한 번의 반등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단기 매매 형태로 충분히 접근하실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고요. 또 이제 현대모비스는 뭐 어쨌든 자동차 부품들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종목이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이번에 현대차랑 비슷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현대차도 횡보할 때 현대모비스도 횡보를 했고 현대차가 시무가를 내니까 같이 시무가를 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탄력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보다는 현대모비스가 조금 더 탄력이 있기 때문에 현대차가 계속해가지고 박스권에서 점진적인 박스권 돌파 이후에 흐름을 이어간다면은 그럼 현대모비스도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아차하고 그다음에 현대차인데 현대차 대신에 현대모비스를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주들 중에서 약간 좀 소형주 중에서는 지금 성우하이텍이 보게 되면은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면서 지금 이격을 벌리는 형태입니다. 오늘 당장에 지금 접근하지 마시고요. 성우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제 4,800원 이하로 그러니까 지금의 11선 부근이죠. 그런 정도까지 빠지게 되면은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조정 구간에 들어왔을 적에 매수를 해주시게 되면은 탄력 있게 빠른 어떤 수익을 또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 업종은 단기나 스윙 정도로 접근 그러려면은 조금은 변동성 있는 종목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세 탄력이 큰 놈들 하지만 이제 좀 안전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조정 구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탑3까지 오늘 전문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